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여행 가이드 세트죠. 그런 시리즈 1, 2, 3권을, 지금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권은 필리핀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 2권은 마닐라, 3권은 앙겔레스 숲의 사망비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권이 19,800원인데, 일반 이 서점이나 예스 인터넷 같은 혹은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예스 24, 예스 24 들어가서 필리핀 여행 가이드 박상준 한번 쳐볼까요? 제가 가이드는 아니고 책이 가이드 책이죠. 여기 있네요. 필리핀 여행 가이드 세트. 그래서 예스24는 이 책을 10%를 할인해가지고 17,9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정보가 있고, 총 3권이고, 책 소개를, 제 책 소개죠. 그래서 이제 1권은 필리핀 전반에 대해 다루었고, 음식, 언어, 지리, 문화, 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용도 있고, 마닐라, 안그리스 사방 비치, 이제 오락적인 면이 함유되어 있다 있고, 도시 후면에 스티커인데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있고, 쭉 있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자, 이제, 이런 책 안내고, 책 뒤에 보면은, 봐요. 이런 책 뒤에도 있고,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필리핀의 업체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할인율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으니까, 할인율에 맞춰서, 이거를 사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요 할인율에 맞춰가지고 스티커가 있으면 5%, 5%, 10%면 10%, 요 책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에 맞춰서 싸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필리핀 사람의 어떤 성격과 더불어서 어떤 태국 사람과 미얀마 사람의 성격하고 한번 비교하고 얘기하고 한번 스토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태국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의 어떤 맹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배낭객들이 제일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눈을 뜬 나라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태국에 가면은 많은 유럽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태국의 주변 국가들, 즉, 이제 라오스랄지, 캄보디아랄지, 미얀마랄지를 가기 위한 어떤 통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접 가는 것보다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 게 좀 싸거든요. 그리고 또 방콕에서 좀 일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제가 통로라고 얘기했지만은 태국은 아주 놀라운 나라입니다. 즉 어떤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심지어 존경스러울 정도로 어떤 온순한 또 고요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까지
포함돼가지고 불교 국가죠. 정확하게는 소승불교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또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또 중생을 이렇게 보살피고 이제 거느리고 돌봐주는 어떤 그 대승불교라면은, 뭐 이쪽은 뭐 속된 말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던가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독특한 불교의 세계죠. 그러니까 내가 현세 이룬 어떤 그 일들이 자업자득으로 인해서 다음 생애에 나를 결정해주는, 나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즉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뭐 사람 내지는 짐승 뭐 여러 가지 뭐 지옥을 가든 뭐 가든 가는 거고, 좋은 일을 하면은 다음 생애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정확하게 태국만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불교의 세계에서 사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또 독특하게 국왕의 세계에서 사는 듯도 싶어요. 뭐 태국의 어디를 가든 뭐 가정이든 식당이든 다 이 국왕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저번에 몇 년 전인가요? 국왕 돌아가셨을 때 전 태국적으로 많은 그 애도의 물결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불교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어떤 국왕에 대한 존경심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방송에 하는 모든 것이 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들이 볼 때는 좀 너무나 착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화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말 자체도 뭐 사디캅, 뭐 강군캅, 어떻게 보면은 말 자체도 조근조근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월리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를 쉽게 잘 내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요. 영어로 easily upset이라 그러는데, 흥분을 잘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를 쉽게 내고 일단 소리부터 지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어떤 그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뭐 이것도 속된 말이에요. 저게 미쳤나? 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조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좀 궁합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본 애들도, 저 일본 애들 만들죠. 일본 사람들도 속마음, 겉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속은 암만 욕을 해도 겉으로는 이렇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왜냐면은 다른 얘기지만은 뭐 작은 그 섬 안에서 서로 간에 부딪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마칠이라 그래가지고 또 일본의 어떤 그 축제 풍습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 안 맞으면 이짐에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가훈에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그 가훈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태국 사람들도 온순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어떤 소승불교의 특징상 나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하고 좀 궁합이 좀 맞는 듯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라오스나 미얀마 갔다가 태국 가면은, 야, 태국이 선진국이구나. 특히 방콕이죠. 확실히 느낍니다. 뭐 시암이랄지 테메랄 여러 가지 갔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태국은
동남아의 어떤 맹주다 할 정도로 일단 상당히 발달되고 사람들도 좋고 합니다. 근데 미얀마는 어떻게 보면은 태국과의 인접국가 속에서 전쟁도 하고, 아유탄가요? 우리나라 치면 경주 지역인데, 방콕이 좀 위쪽으로 가면은 고대 도시가 있어요. 태국이죠. 거기에 있는 불상들이 조금 머리가 다 잘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얀마에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태국을 침략을 해서 댕강댕강 사람도 죽이고 뭐 이렇게 불상도 이제 머리를 쳤겠죠. 할 정도로 미얀마가 힘이 셌던 적에는 태국을 침략을 했고, 또한 글쎄요, 저는 어떤 근접 국가니까 맨날 싸웠겠죠. 이렇게 침략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가 미얀마는 공산 국가가 아닙니다. 미얀마는 독재 국가였죠. 군부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웅산 이제 수치 여사죠. 들어서면서 점점 이제 민주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또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태국의 어떤 이 하급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노동이라 그러나 점원이라 그러나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많이 일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태국과 미얀마의 어떤 국경이 비행기 외에는 거의 봉쇄되어 있는데, 뭐 일단 육지가 면해 있으니까 육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들 넘어옵니다. 태국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태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에서 일을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 역시 소승불교의 세계 속에서 삽니다. 즉 태국을 가든 미얀마를 가든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이 절 속에서 어떤 공양도 하고, 이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 탁발을 하시죠. 스님 돌아가시면 이제 먹을 것도 드리고 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저는 미얀마에 또 독특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속물적인지 몰라도 금이에요, 금. 미얀마를 가면은요, 온갖 곳곳에 절들이 많은데, 그 절들 지붕이죠. 지붕에 많은 곳들이 금으로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상들이 이제 금으로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미얀마 분들은 조금 이제 불상이랄지 이 절의 이제 위에 탑이죠. 탑 위에 붙이는 종이 같은 어떤 금붙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테이프식으로 이렇게 덧칠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금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의 양곤을 가면은 쉐다곤이라는 아주 큰 이 절이 있습니다. 탑이죠.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크고 멋진 곳입니다. 약간 높은 곳에 있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은 절이고 탑인데, 거기서 많은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곤을 갔을 때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가서 한숨 잡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가끔 있으면은 밥도 줍니다. 밥도 얻어먹고.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미얀마 사람 같죠? 그리고 이제 거길 가면은 이 탑이 한 개 아니라 여러 개의 탑으로 된 곳에서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금의 욕심에 눈이 먼 외국인들이 금을 벗겨가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게 했는데 금이 덧칠해 있는 어떤 탑 주위로 최근에는
그 일부 이제 출입금지시키거나 내지는 그 지키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탑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크고 높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가고, 그거는 사진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미얀마는 따로 이제, 칸을 마련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관통하는 것은 저의 속물적인 근성 속에서 봤을 때는 소승 불교와 그 다음에 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경찰력이죠. 제가 또 나중에 미얀마를 설명할 때 또 이제 드리겠지만은, 아이고, 저도 참, 제가 아주 한 7년 전? 그쵸, 한 7년 전이죠. 텔레비를 보다가 미얀마 얘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유디아 강인가? 그 강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걸 보고서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아, 바로 저거다.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곳을 가야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시간을 쪼갰죠. 그래서 방콕을 경유해서 양곤을 가서 양곤에서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미얀마가 외국인들한테 오픈이죠. 공개가 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만달레이라는 곳을 가서 또 위에까지 쉐버라는 곳까지 제가 나중에 루트까지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쉐버라는 데까지 가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더 내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륙까지 들어갔을 때 신구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 여기가 외국인이 네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만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마을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너 여기 왜 왔냐? 너 직업이 뭐냐? 그래서 나 그냥 이제 구경 왔다. 나는 여행가다, 관광객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너희 같은 외국인이 올 곳이 아니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안내해줬는데 한 2시간 정도 또 약간 번화한 곳으로 가니까 일종의 그 모텔 정도죠. 거기 이제 안내해줬어요. 여기서 자고 빨리 그 만달레이로 가라.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그 마을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그때 이제 약간의 트럭과 조그만 트럭이죠. 조그만 트럭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온 그 넓은 벌판에 해는 지는데 많은 벌레들이 제 주위를 다니면서 벌레 떼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석양을 보면서 그 벌레 떼가 제 곁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뭐 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살아있구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석양을 좋아합니다. 아, 살아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궁상이었는데, 뭐 그때는 그냥 뭐 그다지 기분도 나쁘지 않았고, 다만, 아, 살아있구나. 느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모텔 주인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이 모텔을 했는데 외국인은 네가 처음이다. 아, 네. 그래서 잤는데 갑자기 더 높은 경찰이 와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저를 너 여기 왜 왔냐? 혹시 기자냐? 뭐 이런 조사를 한 거죠. 아니다. 뭐 등등등. 여권도 이제 가져갔다가 뭐 갖고 왔다가 카피 떴다가 뭐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만달레이로 가라. 만달레이는 우리로 치면 옛날 수도예요. 미얀마의 버마였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언뜻 이 모텔 주인의 얼굴을 봤는데 이 겁에 질린 듯한 경찰들이 오니까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경찰력이 우수한 독재국가였구나 이제 느낀 거죠. 자, 달리 말하면 뭐죠? 온갖 국민들을 이제 감시하는 망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죠. 즉 이들은 어떤
치안 속에서 뭐 그들 국민을 통제하는 거지만은 속에서 이제 심지어 외국인이 제가 갔을 때도 바로바로 이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바로 경찰들이 나타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고 촘촘한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경찰력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안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필리핀은 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소승 불교와 금과 그래요, 저 속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치밀한 경찰력,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안전하죠. 사람들도 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리핀은 어떻죠? 예,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죠. 즉 이들은 기독교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은 미얀마와 태국은 또 다른 불교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전통 세계와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또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달리 얘기하면은 또 필리핀의 일부 또 안 좋은 사람들은 나쁜 일 저지르고 뭐 심지어 사람 죽이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세계는 어떻죠? 업으로 쌓이는 거죠.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은 자기 업이 되고 그 업이 또 다음 세계에 영향을 줘서 이걸 씻으려면은 또 많은 또 좋은 업을 쌓아야 되고 이걸 힘들기 위해서는 카르마라 그러죠. 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씩 그 필리핀과 그 같은 아시아면서도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미얀마와 태국을 관통해서 보면은 어떤 불교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한번 그 미얀마와 태국 얘기를 좀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방송에는 제가 한번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흩어간 김에 그 다음에 다시 저희의 본장인 필리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